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연쌤입니다. 벌써 우리가 이렇게 데이 7 영상에서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쌤이 인문지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인문지문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바로 인문지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개념들을 나만의 언어로 쉽게 바꾸면서 읽어가주는 겁니다. 오늘 같이 그 훈련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은 왕권의 기반이 민심에 있으며 민심을 천심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늘의 마음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민본 사상을 통치 기조로 삼을 것을 주장했대. 여러분들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 민본 사상이 바로 이 지문의 중심 화두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민본 사상을 나만의 언어로 바꾸면서 최대한 빠르게 쉽게 이해해 주려고 해야 될 텐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군주는 백성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백성을 사랑해야 되고 또 백성을 교화해야 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민본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백성 민자를 써서 백성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통치 사상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군주, 임금은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의 태도를 가져야 되고 또 백성을 계속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교화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화시켜줘야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첫 번째 문단을 이해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군주와 백성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이런 지시 표현이 나오면 반드시 체크를 한 다음에 이 지시 표현이 지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캐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빠르게 읽는 게 중요하다라기보다 잘 읽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선생님이 알려주는 팁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쓰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지시 표현이 나오면 일단 동그라미를 치고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잠깐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여기서 지시하고자 하는 게 뭐였지?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관점이 뭐지? 이러한 관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통치할 때 어떤 사상을 기조로 바로 민봉사상,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군주는 백성을 사랑해야 되고 교화해야 하는 바로 그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근데 그 관점이 누구의 주장에도 드러난대요? 정도전의 주장에도 드러난대요. 정도전도요. 마찬가지로 이 군주나 관료, 지배층, 임금은요. 백성을 뭐 해줘야 돼? 보살피고 안정시켜줘야 돼. 통치권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백성들을 휘두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백성을 보살피고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라고 했어. 그래서 군주나 관료자는 단순히 지배층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일 때 그들이 받아가는 녹봉이라던가 지위 등이 정당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또한 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왕을 정점으로 하여 관료 조직을 위계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것과 더불어 포인트는 뭐다? 민심, 백성들의 마음을 받들어서 백성을 보살피는 군주가 덕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런 관점들이 다 어디에 입각한 것들이다? 바로 민본 사상의 관점에 입각한 것이다. 정도전의 사상, 정도전의 주장도 다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다? 민본 사상을 기반으로 한 거구나 라고 우리가 정도전의 사상을 하나로 요약을 시켜주는 거야. 정도전도 민본 사상에서부터 기반으로 한 주장과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백성은 역시나 보살피고 우리가 안전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배층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은 휘두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살펴주기 위한 것들이구나 라고 주장을 했대. 조선 중기학자 이이 역시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공통점이 있나 봐. 군주의 바람직한 덕성을 강조한 한편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어떻게 봤대?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빗대어서 설명을 했다라는 거지. 우리 부모는 자식을 늘 뭐 해줘야 돼요? 안전하게 해줘야 되고 보살피게 해줘야 돼. 보살펴줘야 돼. 또 그리고 마찬가지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뭐 해줘야 된다? 교화해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민본 사상을 기반으로 백성은 안전하게 해줘야 되고 보살펴줘야 되고 교화해줘야 하는 대상으로 봤다라는 거야. 근데 추가적으로 어떤 용어가 등장을 했냐? 바로 경제적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안전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대. 오케이? 그러면 아까 전에 정도전의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뭐가 등장을 했냐? 경제적으로 안정시켜줘야 한다라는 주장이
플러스가 됐어.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백성은 군주에 대한 신망을 지닐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존재야. 즉 군주가 백성에게 어떤 기대를 한다면 그 기대라는 것을 지닐 수도 있고 혹은 기대를 저버릴 수도 있는 거야. 백성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 얘들아. 그치? 아니, 자식이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도 있지만 저버릴 때도 있는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내쳐야 돼? 아니, 계속해서 교화시켜주고 보살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군주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외민의 태도를 지녀야 함을 역설했지. 근데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역설이라는 표현, 우리가 문학에서 배우고 있는 모순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역설은요, 힘력자의 혀설자, 즉 강하게 주장했다라는 뜻입니다. 강하게 주장을 했단 말이야. 백성을 보살피고 교화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 점은 정도전의 관점과 상통한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근데 이 이는요, 플러스로 뭐가 되었다? 경제적인 안정에 대해서도 주장을 했고 또 백성을 군주가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외민의 태도를 갖고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이 뭐예요? 바로 백성이라는 존재는 군주에 대한 신망을 버릴 수도 있어. 기대에 충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떤 안심하면 안 돼. 두려움의 태도, 외민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겠죠? 5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러다가 조선 후기 학자 정약용은요. 환자나 극빈자, 노인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백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애민의 내용이라고 주장을 했어. 이것 또한 백성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다라고 해서 이것 또한 민본 사상을 기반으로 한 거야. 그렇지? 근데 이 정약용은요. 더욱이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백성을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 얘들아. 하지만 한편 정약용은 백성이 보살핌의 대상이라는 것도 맞아. 여기까지도 앞에 있었던 이의라던가 정도전이라던가의 사상과 완전히 똑같아. 하지만 어떻게도 봤냐면 어쨌거나 백성은 우리나라가 돌아가기 위해서, 운영되기 위해서 그 통치체제 유지에도 기여를 해야 하는 존재라고 봤어.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형편에 부합하는 역할 또한 당연한 거지만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이건 이제 앞선 학자들과는 완전히 차이점이 있죠. 그렇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근데 이도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나? 하지만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 경제이기는 하지만 이는요. 부모가, 즉 군주, 지배층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안정시켜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이 정약용은요. 오히려 백성들이 능동적으로 나라의 통치체제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역할을 가지고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가난한 백성인 소민은 교화를 따름으로써 부유한 백성인 대민은 생산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납세의 부담을 맡음으로써 질서의 안정에 기여한다라고 하면서 형편에 따라서 소민과 대민으로 나누면서 각자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이는 조선 후기 농업기술과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서 재산을 축적한 백성들이 등장한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우리 조선 후기를 가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갑자기 부자가 된 상인이라던가 뭐 공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백성들 중에서도 지배층보다도 오히려 부자인 어떤 그런 백성들이 많이 생겨났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현실을 좀 고려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려한 것으로 백성이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이라고 보는 관점에 기반한 주장이었대. 그러면서 조선시대 학자들이 이와 같은 주장은 군주를 비롯한 통치 계층이 백성을 존중하는 정책, 바로 어떤 정책? 바로 민본사상을 펼치는 바탕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이 민본사상을 기반으로 백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치게 된 거야. 그러면서 백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제도, 그럼 여기서의 교육제도는 누굴 위한 거야? 백성을 위한 거지. 또 관료의 행포를 견제하는 감찰제도 누구를 위한 거야? 백성을 위한 거지. 또 복지제도, 소원제도 다 누구를 위한 것들이었다? 백성을 위한 거고 다 어떤 사상을 비롯한 거다? 민본사상을 비롯한 거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3번이죠. 바로 조선시대의 학자들 누구요? 초기에는 정도전, 중기에는 이이, 후기에는 정약용, 백성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고 있는 거 맞죠? 공통점도 있었고 차이점도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도전은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 계속해서 한결같이 백성의 근본을 두고 그리고 임금이 관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백성에게 근본을 두고 관리가 임금에게 보고하는 것도 다 누구를 다 위한 거야? 백성을 위한 거야. 백성의 근본을 두면 백성은 이렇게 중요한 존재가 된대. 즉 백성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우리가 보살펴줘야 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이는 이렇게만 하신다면 은택이 아래로 미치어 백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거라는 거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경제적인 안정, 경제적인 혜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 여기서 이는 그쵸? 그리고 정약용도 마찬가지로 수령은 일단 백성에게 군포를 납부하지 말도록 해야 돼. 어떨 때? 값이 매우 쌀 경우, 그렇죠? 그리고 백성들이 균등하게 부담케 하면서 백성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하고 있네. 즉 여기서 정약용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경제적인 이익, 혜택을 위해서 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다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다? 3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겠죠. 대민과 소민에 따라 납세 부담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디귿도 니은이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네 납세 차이 두고서 얘기해. 이런 주장이 여기에 곁들여져 있는 것은 아니죠. 4번 한번 볼까요? 자, 이 자료. 조선시대의 교육은 신분 질서 유지를 통해서 통치 계층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대. 아까 전에 얘들아, 우리 여기 위에 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어? 백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제도는 다 누구를 위한 거야? 백성을 위한 정책이라고 한 거잖아. 다 민본 사상에서 기반으로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갑자기 이 백성에 대한 교육 제도가 누구를 위한 거라고 나와 있어요? 우위를 확보하는데, 통치 계층이 우위를 확보하는데 기여했다라고 하네 얘들아. 현실적으로 통치 계층이 아닌 백성은 정치에 참여하는 관료가 되기 어려웠는데 이는 신분에 따라 교육 기회가 제한한 것과 관련이 있대. 그러면서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대체로 도덕적 교화를 위한 것에 한정되었다라고 되어 있네.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줘야 돼? 두 개가 차이가 좀 있잖아. 교육 제도가 누구를 위한 건지에 대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 골라주셔야겠죠? 아니 원래는 교육이 본질적으로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통치계층을 위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뭘 따져봐줘야 되는 거야? 이거 지금 백성을 위한 거 맞아? 라고 하면서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셔야겠죠. 5번은 3번이라고 간단하게만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지문 정리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지문 정리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포인트는 바로 뭐가 될 거냐면요. 바로 학자들의 주장을 비교, 대조를 각각 해줄 겁니다. 물론 엄청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엄청난 공통점은요. 민본 사상이라는 이 공통적인 사상을 기반으로 주장을 했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지만 조금씩의 차이점도 존재한다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잡아볼 건데 일단 백성의 역할에 대해서 정도전은 당연히 뭐라고 얘기했어? 아이고. 정도전은 당연히 백성이 어떤 존재? 보호받고 교화되어야 하는 존재라고 얘기했어. 하지만 이는 똑같이 보호받고 교화되어야 하는 거 맞지만 뭐가 플러스가 됐다? 신망의 주체가 플러스가 돼서 군주에 대한 신망을 저버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되기로 했고요. 또 하나 더 경제적으로 안정시켜줘야 하는 대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정약용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케이, 보호받아야 되고 교화해야 하는 대상 맞아. 하지만 거기다가 플러스로 어쨌거나 통치체제 유지를 위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존재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뭐 해줘야 돼? 경제적인 역할을 사회에서 해줘야 돼.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경제 안정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경제가 안정되는 것은 정도전은 어떤 교화를 위한 조건일 뿐인 거야. 얘도 마찬가지 교화를 위한 조건일 뿐인 거야. 즉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냐? 정도전도 그렇고 이도 그렇고요. 다 경제적인 거. 물론 정도전은 경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냥 선생님이 좀 추론을 해본 거예요. 얘는
어쨌거나 얘네 둘 다 경제를 안정시킨다라는 건 다 누구를 위한다라는 거야? 바로 백성들을 교화시키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건일 뿐인 거야. 하지만 누구만? 정약용은 통치 질서의 일부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 통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여하기 위해 경제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거지, 얘들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의 정도를 한번 따져보자면 정도전에서 2에서 정약용으로 갈수록 책임감이 점점 더 커진다라는 요 흐름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데일리 퀴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글은 조선시대 통치 기조인, 당연히 선생님이 뭐 낼 것 같습니까? 민본사상 내겠습니다. 민본사상과 관련하여 조선 학자들이 제시한 백성들의 관점을 설명한 글이래. 오늘의 퀴즈 정답은요, 민본사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요, 학자들의 이렇게 입장 차이를 이해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잡아주시는 거였고요. 오늘의 1일 1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일 1문장, 실제로요,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바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일이라도 벌어집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쌤이랑 같이 달리고 있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친구들일 거라는 생각을 선생님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일이 바라기를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기를 위해서 뭐 해주셔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어떤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어떻게? 지금처럼 쌤이랑 이렇게 꾸준히 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그날까지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달려봅시다. 파이팅!